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탄생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합니다. 참깨 한 알 같은 씨앗이 떨어져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 우주의 신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을 보통은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출산에 참깨 참여하게 된 것도 오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출산 모습을 보았다고 분노하는 며느리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별난 며느리를 만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출산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복선 수필가의 고운 단풍처럼 물들고 싶어 에서 꺼냈습니다. 별난 며느리 별난 출산. 성복선. 셋째 손자가 벌써 세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흩어놓고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졸라댄다. 덕분에 집안에는 언제나 화기가 넘친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한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자식을 키워온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특히 우리 집 막내는 온 식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더 귀하고 특별한 아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손자들은 참 별나게도 태어났다. 첫째 아이를 병원에서 낳았던 며느리는 둘째 출산을 위해서 수중분만이라는 낯선 방식을 선택했다. 나는 3명의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낳았던 사람인지라 며느리의 결심을 듣고는 처음에는 상당히 뜨악했다. 낯설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건 아닌가 싶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만을 직접 지켜보면서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벌써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중분만은 체온에 가깝게 따뜻한 물을 담아놓은 나무 욕조에 들어간 며느리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숨을 고르면서 시작되었다. 아범이 함께 욕조에 들어가 며느리를 뒤에서 안고 안심하도록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빠지는 진통을 잘 참으며 견뎌내던 며느리가 일순간 숨을 모는가 싶더니 주먹을 불끈 쥐며 으악! 하고 마지막 일성을 토했었다. 그 순간 아이가 제 어미 뱃속에서 더 큰 물속으로 헤엄치듯 매끄럽게 빠져나왔다. 담당 의사가 아기를 받아 코와 입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며느리 곁에 아이를 눕혀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감동이 밀려왔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장면은 그 자체로 경이로울 수 있음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렇게 유별난 방식으로 둘째를 낳았던 며느리는 셋째 아기도 집에서 낳겠다고 했다. 첫 번째 출산 때 병원 침대에 누워 혼자 비명을 지르며 산구를 겪었던 기억이 여전히 공포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침상에서 몸을 틀고 있는 자신이 마치 우리 안에 갇혀 몸부림치는 짐승처럼 느껴졌기에 이번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도움과 보살핌을 받으며 낳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중분만을 경험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겠다는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내가 별나도 참 별난 며느리를 맞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뭘 그리 유난을 떠느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둘째 손자가 태어나던 순간이 감동이 살아나 지켜보기로 했다. 일정한 해산 오전에
며느리는 미리 섭외해 두었던 조산사에게 연락했다. 그러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몸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온 집안에 비상이 걸렸다. 조산사의 지시대로 안방에 산물을 눕히고 조명을 낮추고 가위와 무명실을 준비했다. 10분 간격으로 오던 진통이 5분, 2분으로 좁혀왔다.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던 아기는 제 어미의 뱃속이 아쉬웠던지 생각만큼 쉽게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배를 안고 이를 악물고 힘을 모으기를 한동안 반복했다. 옆에서 보는 나도 저절로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더욱이 중학교 1학년 누나와 초등학교 5학년인 제 형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는 도대체 나올 기미가 없었다. 엄마와 약속하기를 아기가 엄마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누나가 아기를 제일 먼저 받고 형은 탯줄을 자르기로 말을 맞췄으므로 온 가족이 함께 숨을 죽이며 초조히 기다렸다. 가족 모두가 1분 1초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며느리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아범이 아내의 신음을 못 들은 척 하는지 아니면 쑥스러운지 제 방에 들어가더니 오랫동안 나오질 않는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범을 찾았다. 남편을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묻어나는 것만 같았다. 내가 큰 목소리로 아범을 불러냈다. 그제야 방에서 나온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붙잡아 주었다. 아이들은 연신 신음과 함께 가쁜 숨을 내쉬는 엄마의 표정을 보더니 안쓰러운지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산모의 비명소리와 함께 갑자기 아기의 까만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기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90도 방향으로 슬쩍 트는가 싶더니 어깨와 함께 전신이 쑥 밀려나왔다. 누나인 첫째가 두 손으로 얼른 아기를 받아 안는다. 아직도 엄마 자궁에서 못다 나온 긴 탯줄을 보며 당황해하는데 조산사가 탯줄을 당겨 조금 더 길게 여유를 주며 둘째 아이에게 눈길을 주었다. 둘째가 조산사의 지시대로 탯줄에 가위질하면서 탯줄 매듭도 순조롭게 끝냈다. 조산사가 다시 아기를 받아 타월에 싸서 며느리 옆에 뉘어놓고는 며느리 배를 반복 압박해 태반을 받고 오늘의 큰일을 마무리 지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나는 며느리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서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 당시 나는 며느리가 그 모든 출산 과정을 남편을 비롯해 아직 어린 자식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에게 지켜보게 한 의중에 대해서는 의아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보통의 산모들은 그 고통의 순간과 출산 후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진통을 숨기려고 애썼다. 얼마 전 저녁을 먹으며 나는 며느리에게 왜 그리 유별나게 분만 모습을 공개하느냐고 슬쩍 물었다. 며느리는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느끼는 것은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알고 있단다. 특히나 가족에 대한 사랑은 함께 경험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을 때 시간이 맞는 직구들은 모두 지켜봤다. 어미 개의 신음과 표정을 보다 보면 짐승조차도 저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며느리 말대로라면 자식들은 엄마의 출산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엄마라는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가장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며느리는 가족 간의 유대를 정으로 맺고 서로 돕고 우애롭게 살도록 일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특히 맞이인 딸에게는 앞으로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뤄야 함을 가르치겠다는 깊은 뜻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0몇 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자신이 가장 힘들면서도 사랑스러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으로 소통하고 싶었다는 말을 들려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며느리의 선택과 결정을 미처 간과하지 못했던 시어머니로서 미안하기까지 했다. 나의 귀하디 귀한 3명의 손자들은 그렇게 유별난 며느리 덕분에 낯설지만 감동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한 가족이 되었다. 식구가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기쁨과 감동을 부모에게 안겨준다. 나는 생명의 신비를 체험으로 느끼며 오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굳건히 살아야겠다고 손자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다. 막둥이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은근히 궁금해질 때가 있다. 우리 별난 며느님께서 만약 넷째를 가진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다. 고맙습니다. 김다원이었습니다.